이재명의 조폭 연루설, 경찰, 검찰, 언론, 국민의힘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책임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최근에 뉴스타파가 취재해서 보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영상을 링크하면서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글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국힘은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100일 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이 것입니다. 맞아 이거는. 차이는 0.73%, 100명 중 1명도 안 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립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에 포커스 맞춰서 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또 살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박종화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보람되고. 네, 이거 저만 보도한 건 아니고 네. 저희 팀장인 전혁수 기자랑 같이 보도를 한 거예요. 아, 그건 알아요. 네. 전혁수는 오늘 이사에서 안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이사해가지고. 그런 사람 얘기를 꺼내지도 마요. 네. 아, 그런데 이렇게 또 대통령이 그렇죠. 딱 그거 보도 링크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얘기하면 보람되죠, 사실. 그렇죠. 네, 뭐 보도한 입장에서는 놀랐고 그래서 네. 트위터에 올라왔네? 뭐 이러면서 저희끼리 대박. 아, 오늘 그랬죠. 네, 근데 언론은 또 이거 관심 없어. 아이고. 희한합니다. 예. 오늘 다룰 텐데요. 관련해서 또 검사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용남 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검사입니다. 네, 자꾸 세탁하지 마세요. 뭘 세탁이야 지금 내 현직 검사도 아닌 거는 당연하지. 네, 저희는 검사로 모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요, 대놓고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막 퍼뜨렸어요. 예. 2022년 대선 직전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도지사였잖아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네.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장에서도 네. 국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 예. 국민의힘이 조폭 연루설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진짜, 예. 그때 그 장면 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 트레이더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국제 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조항이 한번 들어보세요. 공익제보한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꼭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김용판. 저렇게 대놓고 했단 예. 말이야. 단정적으로 그것도. 근데 저기서 거론했던 그 조폭 박철민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확정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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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조폭 박철민 입장에서는 박철민. 손해만 보는 일을 할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박철민의 어머니가 조폭 박철민의 어머니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어. 실제로. 오, 예. 근데 그 공천을 받은 것이 조폭 연루설의 유포의 대가가 아닐까? 그런 의혹 보도를 이번에 뉴스타파가 와, 한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2022년 3월 9일에 당선이 됩니다. 예. 그 직후 2022년 5월 2일에 국민의힘은 성남시의원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 문건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저기 써 있죠. 성남시 다. 성남시 다. 예. 저거를 보면 됩니다. 아. 네. 자, 여기 이제 발표가 됐어. 5월 2일에. 예. 그런데 조폭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 씨는요, 이 공천 결과가 너무 화가 났던 거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다음 날 5월 3일에 예.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가는데 큰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예, 선물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스통. 가스통입니다. 가스통을 끌고 예. 경기도당에 찾아가 버리는 거야. 오. 근데 그러니까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이 누구냐? 예.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전 성남시 의원이었어. 이렇게 이제 가스통 다 들고 갔죠.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성남시 다 선거구에 박용승의 부인 최영미를 공천을 합니다.
와. 뭐 새로 생겼지. 아, 예, 예. 어. 전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회장 어. 최영미. 실제로 공천 받았어요. 와. 예, 그 옷 입고 있는 사진 쪽을 여기 공천 오. 받았어. 공천 받았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 공천을 줄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 박종호라는 사람이야. 박종호. 박종호. 오. 예.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공천 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 예. 그런데 위에서 내려 꽂았다는 거야. 그거를 녹취를 땄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내 공천 못 준다. 나본도 나는 반대를 안 하지만은 나는 그건 주든 안 주든 상관 안 하는데 내보고 도당에 전화를 해서 예. 달라든지 안 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걸 박용승이 본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저한테 부탁해오는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거기에 부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중앙당 분이 제가 누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와, 이게 대박 보도 아니야? 와. 그러니까 이재명 낙선의 대가, 조풍 연루소 그렇죠. 퍼뜨려서 낙선의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 대박 사건입니다. 와. 기자님 부연해 주세요. 와, 이거 대박 사건인데. 저 통화를 이제 저희 전혁수 팀장이 한 건데 예, 예. 저도 저 통화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이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앙당이 어딘지는 저희도 추측은 안 돼요. 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자체를 중앙당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전에 이제 박철민의 허위폭로 과정, 네. 그 장영하 변호사의 그 허위폭로 과정에 어떤 대가로서 네. 좀 의심이 충분히 되는 지점이고 그럼요. 중앙당에서까지도 좀 예. 봐주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했던 일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박용승 씨, 아까 그 박철민의 아버지, 아버지. 그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 어. 왜 다 배제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공천을 주느냐라고 저희 기자한테 전혁수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한 사람을 왜 배제하고 이 엉뚱한 사람한테 줬냐라고 반박을 하는 걸로 보아서 네.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이제 말하는 고생은 조풍 연루설 퍼뜨린 거야. 아, 맞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그럼 예. 잘 알겠죠. 그렇구나. 그러네. 22년 기준 맞잖아요. 근데. 가끔 나도 헷갈려. 자, 그 박철민 씨의 모친이 시의원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시의원은 한 명 뽑는 선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복수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중선거구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그 박용승 씨나 그 배우자인 최영미 씨는 시의원 국민의힘 가번 공천을 받았던 거야. 근데 나번을 받았어. 보통 시의원 같은 기초의원은 가번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거의 100% 당선이에요. 아, 가는. 가번은. 예. 이게 아. 시의원 보면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 가 누구 나 누구 어떤 데는 다까지 가나 다까지 공천을 하고 네.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네네. 유권자들이 보통 기초의원 후보자들까지 다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네. 보통 가번이면 당에서 가장 확실하게 미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가번에 찍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가번은 거의 당선이야. 당선을 양당이. 네. 근데 나번은 알 수 없어. 이거는 열심히 해야 잘해야 당선이야. 그러니까 공천은 받았는데 나번을 받으니까 박용승 씨가 열받아 갖고 내가 그거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번이 아닌 나번을 줘. 그리고 그런 거구나. 가스통 몰고 경기 그래. 도당으로 간 거예요. 예. 원래는 기초의원이나 이렇게 우리 기자님 아니라는데? 아니, 가번 나번이 며칠 뒤에 추가가 된 거고, 그러니까 가스통을 이제 들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번으로 추가 공천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는 예, 예. 공천이 안 됐다. 됐었어. 안 됐었어. 아까 문건 안 받구나. 예, 안 됐어요. 기사 아예.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궁금하게 결과적으로는 나번 공천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최영미 씨는 떨어졌고,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사람 안 보셨구나 녹취. 그 원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나는 줄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확고했나 봐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아마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스통을 들고 등장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기초의원이나 광역 지방의원 공천은 그 박정호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었을 거고 당시 네, 맞습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경기도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 경기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하는 건데 다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많이 반영하겠죠.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이 사람 이렇게 추천하면 대부분 그걸 받아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정호라는 당시 당협위원장이 최영민은 안 돼 절대 했던 안 돼. 것이고
근데 원래 도당 권한이고 도당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까 녹취록에 중앙당에서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그랬던 것 하는데 같아요.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면 중앙당은 이 지방의원 공천에 개입을 안 해요. 아예. 네, 왜냐면 권한이 없어. 그리고 중앙당은 이번 지방선거도 봐서 알지만 광역 단체장 공천하고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국민의힘의 경우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한다고 요번 지방선거에 국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2022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광역 단체장만 중앙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박정호 당시 당협위원장한테 최영미 공천 주라고 전화한 게 대단히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조폭 연루설이라는 것은 예.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했던 일 아니겠느냐. 요게 핵심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기획으로 써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기획까지는 좀 못 찾은 것 같아서 네, 그 박철민과 장영하의 그 폭로 기획에 국민의힘이 연루됐을 정황이 곳곳에 보인다라는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조폭 연루설 퍼뜨릴 때 함께 도와줬던 조폭이 윤석열 캠프에서 성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박철민이 잠시 이제 무릎 수술 때문에 형집행 정지를 받고 이제 밖에 나와 있을 때 박철민이 그때부터 이제 그 조폭 연루설을 기획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수십억 원의 그 돈다발을 전달했다. 성남 마피아 국제 마피아가 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 원 이상의 그 수십억 원을 돈다발을 전달을 했다라는 그 폭로의 기획을 그때부터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무릎 수술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을 때 그 핸드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 깜빵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밖에 나와서 핸드폰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구해준 사람이 그 방금 그 얘기한 그 조폭. A씨. 네, 저희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5번 사진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 지금, A씨. 예, 이분 A씨가 중앙에 서서 국민의힘 여기가 여의도 당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시 대선이었으니까 대선 후보의 지지 이런 발표를 하는데 이 A씨가 그 박철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분을 이렇게 그 윤석열 선거운동에 데려온 게 박용승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맞아. 맞죠?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당 차원에서 조폭들이 선거운동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대선 캠프는 워낙 커서 한쪽 구석에서 하는 거 다른 쪽에서 몰라요. 근데 어떻게 손가락 위주로 손 씻은 건 알았어? 그 얘기 좀 그만해. 아니 그거는 들을 때마다 웃겨. 그거는 논리지 논리. 그건 논리적인 추론이지. 죄송합니다. 손 바닥에 쓴 게 왜 손 안 닦았냐? 안 지워졌냐? 그러니까 바닥을 안 문지르고 이렇게 씻었나 보죠. 이건 논리지. 김용남에만 나오시면 그게 이제 매뉴얼처럼 나오라.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중독됐어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 이재명을 조폭 연루설이라고 해가지고 낙선을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가 조폭 연루가 돼 있어. 와, 그러네.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한 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대장동 수사 무마한 게 윤석열 후보였어. 이게 얼마나 웃겨. 쌍방울. 이재명이 쌍방울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쌍방울 회사에 들어간 애들 봤더니 다 친윤 검사들이야. 맞아. 뭐예요, 검사님? 이래도 됩니까? 누가 들어갔지 그때? 그 있어요. 그 윤석열이가 이름 대봐. 이름이 뭐냐면 그 변호사 소개해 줄 때 용산 세무서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남석 변 이남석이. 내 이름 기억 못했어. 나한테 욕구 안 하고. 와, 이남석이다. 왜? 이남석이. 다행이다. 거기 들어갔다 쌍방울에. 근데 이남석이. 좀 전에 방금 진짜 검사 같았어요. 이름 대봐. 이남석이. 그래서 변호사리 대납으로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계좌 까봤더니 윤석열 출신 윤석열 검사들이 이름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요거는 덮자. 대북 송금으로 틀었잖아, 검사님. 나 바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남석이. 이거 꼭 찍고 있어야겠다, 이남석이. 누가 바보라고 그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화 기자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뉴스거든요. 요거를 조금 좀 키워주세요. 국민의힘. 참이 그래서 너무하잖아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이제 판결문의 실명을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X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준석과 박철민이 주고받은 이 편지나 서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관여했을 그리고 여론에 확산시키는데 자기들이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이걸 퍼뜨린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가령 와. 예. 그러니까 그 김진태 당시에 이재명 비리 검증을 목적으로 탄생을 했던 게 국민의힘의 국민검증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김진태가 위원장이었어요. 예, 김진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김진태 위원장이 박철민 씨를 장영화 변호사랑 같이 접견을 해요.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맞아요. 그래서 접견을 했을 때 이 편지를 그 뭐 2개를 전달받거든요. 편지를.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박철민한테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조폭이 이재명한테 10억 원을 7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또 폭로를 했는데 그게 또 조작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그 박철민이 이준석한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폭로전에 같이 합류를 하면은 우리가 이준석 너의 형량을 이렇게 감경을 시켜줄 수 있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과 사업적인 부분에 힘을 심껏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주시면 박범계 쪽에서도 공직자의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는 형님께서는 처벌을 안 받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인 부분과 재판적인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기자님 너무 또 큰 이름들이 많아요. 기자님, 이게 판결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왔다 이낙연. 진짜. 아유 정말. 와 이거 너무 큰 얘기를 너무 쉽게 막 그렇게 쓱 흘려서 하셨네. 이후에 그 이제 이준석이 그 박철민 쪽에 답변을 보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든 이낙연 캠프 쪽이든 나와 협의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협의하는 대상인지를 알려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철민 쪽에서 그럼 국힘 쪽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 하면서 연결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A 씨 아까 봤던 그 A 씨였고 그 A 씨가 하는 말이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 쪽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뭐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10억이냐 어쩌냐 막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이준석이 드롭을 해요. 그냥 자기는 이 폭로전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근데 기자님 그 지금 판결문에 그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판결문을 지금 입수를 했고 관련해서 아직 보도를 안 한 상태죠? 아니요. 저희 보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박범계 부분만 빼고는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했죠. 그럼 박범계는 여기서 처음 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괜히 말 시켜갖고 지금 3번 언급하게만 무슨 의도야 도대체? 이건 의도적이라고 보이는데? 아니 너무 큰 얘기를 우리 기자님이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물어봐갖고 지금 이름 3번 나왔잖아. 지금 의도가 뭐예요?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그게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고 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뭐 이낙연 뭐 지킴이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아니 약간 그렇게 보였어 지금 급하게 마무리하는 거지. 딱 그런데? 괜히 그리고 물어봐서 이름 3번 나오게 만들고 딱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이낙연과 박범계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보도였다. 대단히 훌륭하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박범계로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너무 큰 이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진짜. 제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방향인데요. 네 오늘 좀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약간 좀 분산되고 그래요. 난리네요 진짜. 댓글은 최욱이 또 이낙연께까지 갔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뭐 한 5% 이상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악마화가. 왜냐면요. 이미 한국 사회의 이른바 인구 구성, 직업 구성, 연령 구성은 민주당이 양자 구도에서 지지 않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 52대 48 정도로 이기는 구도가 짜져 있는데 그때 그 악마화가 크게 작동했고요. 문제는 이 악마화의 시작이
이 민주당 정권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데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말씀을 꺼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되어서 한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윤석열 때 3년 국가를 개판 쳐놓은 게 되돌리는데 너무 힘들구나. 이 되돌리는 아까운 시간이 없었더라면 한국 사회가 더 진전했을 건데. 그리고 윤석열이 집권하게 된 데는 나를 악마화시킨 게 작동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영하 변호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경기동부와의 관계 이야기도 제가 또 다 대충 다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동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남에 민주화 운동했던 노동운동 세력들 어떤 분들하고 가까운가? 이른바 그 옛날 그 장명국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예. YTN 사장하셨던 그쪽 그룹에 노동운동했던 그룹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이분들은 경기동부가 아닙니다. 경기동부는 속된 표현으로 이제 주사파라고 하는데 주사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는 과거에 민주당 했던 사람입니다. 예. 민주당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선을 하기도 했고 그 지역에서 경쟁을 했었죠. 네, 예. 그런 사람이고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고 그다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범죄인이 감옥에 있는 범죄인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증을 냈겠느냐. 그 사람에게 이득이 생겼을 거 아니냐. 그 이득을 누가 챙겨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그 범죄인의 친인척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고요.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하죠. 이게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고요. 그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이 됐던 그해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 지방선거에 이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폭 출신 박철민이라는 인물, 뭐 아까도 사진 보셨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 성남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뉴스타파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하는 동안에 그쪽에서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당으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다라는 내용들도 이게 동시에 나오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어떤 대가성이 있는 일종의 공작이었다면 이건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 만약에 저렇게 여론조전을 했다고 하면 그건 또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영향력이 5%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보수적인 법조인 집단에 있었고 그 당시가 이제 제가 뭐 법조 생활 스타트 혹은 법무관 때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나는 모든 그 법조인들이 제가 민주당 당원인 것도 알고 지지세가 있는 걸 아니까 매번 그런 걸 했어요. 민주당은 괜찮더라도 이재명은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그걸 기정사실처럼 했었고 그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사실이란 전제를 깔고 항상 대화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 프레임이죠. 예. 사실 민주당은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싫다라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 무슨 문파라고 하는 일부들이 결국은 윤석열 지지하러 가버렸잖아요. 예. 자, 이런 상황들을 두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SNS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거 이제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NS에 이스라엘 관련해서 비판했던 내용들이 논란이 되니까 이걸 덮으려고 지금 조폭 연루서를 다시 끌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러니까 최보윤 수석 대변인의 논평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 메시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이 메시지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지도자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메시지는 제가 그 메시지 나왔을 때 중동 특사 같구나.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라도 하니까 중동 특사 같더라고요. 그렇죠. 중동 특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 짐작인데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일 패권국을 제외한 중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레짐이 새로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런 서방 국가들이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에 너무 좋아요. 자기들이 못하는 말 해줬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유대계 금융자본들의 코터를 건드렸기 때문에 한국에 불리하다. 미국에 있는 유대계 금융자본들이요 네타냐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그 유럽에 있는 뭐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다양한 유대계 금융자본들도 네타냐후 싫어합니다. 그 새로운 그 에너지 레짐 제가 보기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택의 지금 뭐 자본 그리고 이제 유대인 뭐 종교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과 지금의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을 등치시킬 수 있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참 이번 트윗이 절묘했던 게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견제구로 날릴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인도적인 문제로 한정해서 하는 걸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대통령 개인의 트위터로 또 한정 지을 수도 있으면서 효과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라서 몇 수를 앞에 보고 저는 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자신들의 알고리즘 속에서만 그걸 바라보니까 이게 망언이었다 실수였다라는 걸 본인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라는 희대의 대선 공작,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공천 못 준다,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게 만든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 대가로 주어진 공천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지금도 네이버 댓글을 점령한 조직적인 악플 부대와 언론들의 행태입니다. 당시 확인도 안 된 찌라시 기사를 쏟아내며 선동에 앞장섰던 언론들은 여전히 뻔뻔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국힘의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위헌 정당 심판과 언론 개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난도질한 저들에게 징벌적 손배라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